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저번 주에 책을 못 올리고, 네, 너무 바빴어요. 바빠서 책을 못 올리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책을 못 읽고 또 생활하니까 또 제 마음이 되게 또, 뭐랄까, 약간 가볍게 날림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빠도 책을 좀 조금이라도 읽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네. 오늘은 운을 지배하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기는 운을 만드는 고수의 생각법.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지음, 김현아 옮김, 프롬북스입니다. 지금 이 책은 절판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중고책으로 구매를 했어요. 네. 이 책,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심플. 이렇게 여러 가지 소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좀 읽어드리면 1장이 운을 다스리다, 2장이 운을 잡는 사람의 습관, 3장 나쁜 흐름을 끊다, 4장 운을 지속하다, 5장 운을 부르다. 1장 같은 경우에는 소주제로 심플, 전환, 자멸, 역풍과 순풍, 힘, 단념, 운의 총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심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저는 처음에 책주남님 유튜브 듣고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좀 내용이 되게 삶에 적용할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읽어볼게요. 심플.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사쿠라이 쇼이치.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크게 이기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은 마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분이 이렇게 마작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셔가지고 이런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마작의 수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초심자는 무엇이 어려운 수이고 쉬운 수인지 알지 못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가 선택지 안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순한 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전에 저희 바둑의 최고봉이었던 조은현 선생님이 또 썼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도 이 책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봤던 책인데 저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문득 이 책 읽다가 이분은 마작으로 이런 어떤 깨우침을 이루셨고 조은현 구단은 바둑으로서 인생을 또 깨우치신 분이었는데 이게 어떤 게임이든 도박이든 어떤 한 개의 학문이든 하나의 정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같은 어떤 흐름의 인생의 흐름과 삶의 어떤 삶의 지혜들이 또는 삶의 질서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는 다르지만 다 하나에 깊숙이 정통하면은 하나로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참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네.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네.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의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저절로 복잡화하는 사고가 습관이나 버릇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작기 회의 도장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계기밖에 되지 않는다. 보리차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네요. 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송해요.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따를 만한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치는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이분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굉장히 맞닿아 있네요.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기반한 어떤 몸으로 느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느낌이 어떤 파동으로 나가서 다시 나에게 파동으로 돌아와서 끌어당겨지는 이 부분과 되게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업무나 생활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에 묘한 환상을 가져서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사실 운이라는 게 어쩌면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내 생각을 관리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알아차림으로 해서 플로라고 하는데, 네.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좀 휴식기를 가졌다가 다시 긍정의 어떤 에너지로 좀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가지고, 네. 긍정적으로 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또 좋음을 또 그냥 느끼면 되고, 그렇구나, 그리고 또 겸손해야겠구나 하고, 또 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휴식을 하고 이런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항상 밝을 수만은 없고, 네, 항상 어둡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둠이 있어야 되고 밝음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기쁨이 슬픔이 나오는 것처럼, 네, 슬픔이 존재해야 기쁨이 존재해야 하게 되잖아요. 그 만화를 보면 참, 네, 그 만화지만 철학책 같은 느낌을 엄청 받았었어요. 그 영화를 봤었을 때. 네. 기쁨은 슬픔과 한 짝이다. 네, 라는. 그래서 법륜스님은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즐거움은 사실 고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할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책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책 읽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심플한 것이 가장 강하다. 후지타 스스무. 네. 이 앞부분은 이 스승인 사쿠라이 쇼이치 부부가 말씀하신 부분을 적은 것 같고, 뒤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자 후지타 스스무, 사쿠라이 쇼이치의 제자 후지타 스스무가 이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필을 한 것 같아요. 스승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심플한 것이 가장 강하다. 마작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초심자의 행운은 확실히 자주 나타난다. 나도 마작을 하면서 몇 번이나 접했다. 한편 주식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로 자주 가는 외식 체인점은 항상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붐비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 회사의 제품은 옛날부터 훌륭했지. 최근 평판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지만 원래 이렇게 쌀 리가 없어. 등 관심이 가는 회사를 체크하고 비교적 싸다고 느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얼른 팔아서 이익을 낸다. 이렇게 이거 참 이 마작도 주식과 비슷한가 봐요. 네, 그래서 참 모든 게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주식 초보는 매매에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는 담백하다. 욕심을 부리며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욕심을 내서 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머지않아 주가가 떨어져서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네, 꼭 이렇죠. 맞아요. 이게 다른 게임도 다 비슷한가 봐요. 주식도 보면 항상 그렇게 해서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식이 간단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PER. PER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자 지표나 거시경제를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된다. 지식이 많아지면 초심자의 행운을 불러왔던 심플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떨어진다든가,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오르는 경험을 거쳐서 뭐가 타당한지 알 수 없게 된다. 네, 맞아요.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 결과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지극히 심플한 기본 원칙은 버리고, 주가가 충분히 높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후 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이 주식은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주식 장기 투자 잘하시는 분, 부자 아빠가 맨날 쌀사 비파라고 하시잖아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 쌀사 비파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으세요. 그분 참 유쾌하신 것 같아요. 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경험 없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해주길 바라겠지 하는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처럼 일이 잘 풀려간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부문을 더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여 신규 플랜을 짜거나 코스트 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를 생각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2차 저차하는 동안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만다.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하고 기이하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마음가짐을 갖지만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선을 벗어나며 미로에서 헤매게 된다. 경험을 쌓는 가운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에 회의적이거나 자기방어적인 면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면 예전에 꾸밈없이 사물을 보고 있었을 때의 심플한 감각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특기는 벤처 투자다.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려 과거 10년간 400억 엔의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나의 투자 테크닉은 간단하다.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파는 것 뿐이다. 이게 참 주식하고 똑같네요. 또한 내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버 에이전트의 경영 전략을 짤 때도 마지막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정한다. 비즈니스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휴대전화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도 시장성이 어떻다는 둥, 수급관계의 균형이 나쁘다는 둥,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 피처폰이 쇠퇴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흐름은 아마추어가 봐도 뻔하고 단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전문가는 사물을 어렵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당연한 말을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강하다. 네, 단순.
심플. 스티브 잡스도 항상 이 다 덜어내고 심플. 피카소도 다 덜어내고 본질만 남겨놓고. 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늘어나면 다양한 선택지가 발생하고 욕심이나 두려움이 망설임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믿는 강한 마음에 의지해야 한다. 결국에 나의 느낌, 나를 믿어가는 느낌. 네. 이제는 세상이 이제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SNS로 저희가 접할 수 없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닐 때마다 온통 다 광고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고 다 좋으니까. 그리고 또 마케팅을 너무 잘하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거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다 세일즈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장해서 이쁘게 내놓으니까 우리는 결과만을 딱 채택해서 그걸 사게 구매하는 건데, 이 주역이나 뭐 이제 인문학 책을 읽어보고 또 명리학을 또 읽어보고 또 이 지금 이 사쿠라이 쇼이치 오늘 지배하다라는 생각 읽어보고 하면 대부분이 되게 천천히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의 엄청 그 즐거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에 의해서 상품을 내놓은 상품들은 사실 그 과정이 없는 이쁜 결과물, 예를 들어서 딱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과일이 열린 그냥 딱 이쁜 맛있는 과일만 딱 받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드는 건 봄, 여름, 가을까지 그 식물을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 진정한 재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와 이제 연관돼서 이제 그걸 즐기다 보면 인생에 천천히 가는 어떤 과정을 다 봐야 되잖아요. 뭐 씨도 뿌려야 되고 흙도 막 다져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이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느린데, 근데 나이 들수록 생각하는 게 그게 그 과정이 본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느끼려고 사는 건데, 그거 느끼고 만약에 사과 열리면 이제 가족들하고 나눠 먹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대기업들 다 생활 다 끝나고 이제 시골로 가셔서 농사 짓고 하시는 것들이 그런 어떤 인생의 질서와 어떤 순환에 대해서 느끼시고 편안하게 그 즐거움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책 너무 좋네요. 네, 계속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단순하게 어떤 본인의 느낌과 본인의 믿음과 그걸 찾아가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한번 그래 볼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저번 주에 책을 못 올리고 네, 너무 바빴어요. 바빠서 책을 못 올리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책을 못 읽고 또 생활하니까 또 제 마음이 되게 또 뭐랄까 약간 가볍게 날림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빠도 책을 좀 조금이라도 읽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지배하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기는 오늘을 만드는 고수의 생각법.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지음, 김현아 옮김, 프롬 북스입니다. 지금 이 책은 절판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중고책으로 구매를 했어요. 네.
이 책,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심플. 이렇게 여러 가지 소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좀 읽어드리면 1장이 운을 다스리다, 2장이 운을 잡는 사람의 습관, 3장 나쁜 흐름을 끊다, 4장 운을 지속하다, 5장 운을 부르다. 1장 같은 경우에는 소주제로 심플, 전환, 자멸, 역풍과 순풍, 힘, 단념, 운의 총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심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저는 처음에 책주남님 유튜브 듣고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좀 내용이 되게 삶에 적용할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읽어볼게요. 심플.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사쿠라이 쇼이치.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크게 이기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은 마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분이 이렇게 마작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셔가지고 이런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마작의 수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초심자는 무엇이 어려운 수이고 쉬운 수인지 알지 못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가 선택지 안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순한 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전에 저희 바둑의 최고봉이었던 조은현 선생님이 또 썼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도 이 책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봤던 책인데 저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문득 이 책 읽다가 이분은 마작으로 이런 어떤 깨우침을 이루셨고 조은현 구단은 바둑으로서 인생을 또 깨우치신 분이었는데 이게 어떤 게임이든 도박이든 어떤 한 개의 학문이든 하나의 정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같은 어떤 흐름의 인생의 흐름과 삶의 어떤 삶의 지혜들이 또는 삶의 질서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는 다르지만 다 하나에 깊숙이 정통하면은 하나로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참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의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저절로 복잡화하는 사고가 습관이나 버릇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작기 회의 도장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계기밖에 되지 않는다. 보리차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네요. 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송해요.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따를 만한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치는 누구에게나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이분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굉장히 맞닿아 있네요.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기반한 어떤 몸으로 느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느낌이 어떤 파동으로 나가서 다시 나에게 파동으로 돌아와서 끌어당겨지는 이 부분과 되게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업무나 생활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에 묘한 환상을 가져서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사실 운이란 게 어쩌면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내 생각을 관리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알아차림으로 해서 플로라고 하는데, 네.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좀 휴식기를 가졌다가 다시 긍정의 어떤 에너지로 좀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가지고, 네. 긍정적으로 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또 좋음을 또 그냥 느끼면 되고, 그렇구나, 그리고 또 겸손해야겠구나 하고, 또 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휴식을 하고 이런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항상 밝을 수만은 없고, 네, 항상 어둡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둠이 있어야 되고 밝음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기쁨이 슬픔이 나오는 것처럼, 네, 슬픔이 존재해야 기쁨이 존재해야 하게 되잖아요. 그 만화를 보면 참, 네, 그 만화지만 철학책 같은 느낌을 엄청 받았었어요. 그 영화를 봤었을 때. 네. 기쁨은 슬픔이과 한 짝이다. 네, 라는. 그래서 법륜스님은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즐거움은 사실 고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할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책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책 읽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심플한 것이 가장 강하다. 후지타 스스무. 네. 이 앞부분은 이 스승인 사쿠라이 쇼이치 부부가 말씀하신 부분을 적은 것 같고, 뒤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자 후지타 스스무, 사쿠라이 쇼이치의 제자 후지타 스스무가 이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필을 한 것 같아요. 스승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심플한 것이 가장 강하다. 마작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초심자의 행운은 확실히 자주 나타난다. 나도 마작을 하면서 몇 번이나 접했다. 한편 주식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로 자주 가는 외식 체인점은 항상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붐비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 회사의 제품은 옛날부터 훌륭했지. 최근 평판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지만 원래 이렇게 쌀 리가 없어. 등 관심이 가는 회사를 체크하고 비교적 싸다고 느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얼른 팔아서 이익을 낸다. 네. 이렇게 이거 참 이 마작도 주식과 비슷한가 봐요. 네. 그래서 참 모든 게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주식 초보는 매매에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는 담백하다. 욕심을 부리며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욕심을 내서 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머지않아 주가가 떨어져서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네, 꼭 이렇죠. 맞아요. 이게 다른 게임도 다 비슷한가 봐요. 주식도 보면 항상 그렇게 해서, 네,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식이 간단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PER. PER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자 지표나 거시 경제를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된다. 지식이 많아지면 초심자의 행운을 불러왔던 심플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떨어진다든가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오르는 경험을 거쳐서 뭐가 타당한지 알 수 없게 된다. 네, 맞아요.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 결과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지극히 심플한 기본 원칙은 버리고 주가가 충분히 높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후 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이 주식은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저기 주식 장기 투자 잘 하시는 분, 부자 아빠가 맨날 쌀사 비파라고 하시잖아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 쌀사 비파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으세요. 그분 참 유쾌하신 것 같아요. 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경험 없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해주길 바라겠지 하는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처럼 일이 잘 풀려간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부문을 더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여 신규 플랜을 짜거나 코스트 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를 생각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2차 저차하는 동안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만다.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하고 기이하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마음가짐을 갖지만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선을 벗어나며 미로에서 헤매게 된다. 경험을 쌓는 가운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에 회의적이거나 자기방어적인 면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면 예전에 꾸밈없이 사물을 보고 있었을 때의 심플한 감각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특기는 벤처 투자다.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려 과거 10년간 400억 엔의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나의 투자 테크닉은 간단하다.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파는 것뿐이다. 이게 참 주식하고 똑같네요. 또한 내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버 에이전트의 경영 전략을 짤 때도 마지막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정한다. 비즈니스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휴대전화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도 시장성이 어떻다는 둥, 수급관계의 균형이 나쁘다는 둥,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 피처폰이 쇠퇴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흐름은 아마추어가 봐도 뻔하고 단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전문가는 사물을 어렵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당연한 말을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강하다. 네, 단순, 심플. 스티브 잡스도 항상 다 덜어내고 심플. 피카소도 다 덜어내고 본질만 남겨놓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늘어나면 다양한 선택지가 발생하고 욕심이나 두려움이 망설임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믿는 강한 마음에 의지해야 한다. 결국엔 나의 느낌, 나를 믿어가는 느낌. 네. 이제는 세상에 이제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SNS로 저희가 접할 수 없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닐 때마다 온통 다 광고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고 다 좋으니까. 그리고 또 마케팅을 너무 잘하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거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다 세일즈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장해서 이쁘게 내놓으니까 우리는 결과만을 딱 채택해서 그걸 사게 구매하는 건데, 이 주역이나 뭐 이제 인문학 책을 읽어보고 또 명리학을 또 읽어보고 또 이 지금 요 지금 이 사쿠라이 효이치 오늘 지배하다라는 생각 또 읽어보고 하면 대부분이 되게 천천히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의 엄청 그 즐거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에 의해서 상품을 내놓은 상품들은 사실 그 과정이 없는 이쁜 결과물, 예를 들어서 딱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과일이 열린 그냥 딱 이쁜 맛있는 과일만 딱 받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드는 건 봄, 여름, 가을까지 그 식물을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 진정한 재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와 이제 연관돼서 이제 그걸 즐기다 보면 인생에 천천히 가는 어떤 과정을 다 봐야 되잖아요. 뭐 씨도 뿌려야 되고 흙도 막 다져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이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느린데, 근데 나이 들수록 생각하는 게 그게 그 과정이 본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느끼려고 사는 건데, 그거 느끼고 만약에 사과 열리면 이제 가족들하고 나눠 먹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대기업들 다 생활 다 끝나고 이제 시골로 가셔서 농사짓고 하시는 것들이 그런 어떤 인생의 질서와 어떤 순환에 대해서 느끼시고 편안하게 그 즐거움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너무 좋네요. 계속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단순하게 어떤 본인의 느낌과 본인의 믿음과 그걸 찾아가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한번 그래 볼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